자, 이번 시간은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2020년도 9월 B형에 관련된 차트 슬라이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후반기부터 파워포인트 2016 버전과 2010 버전으로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 따라서 2016 버전을 제공하는 데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차트 슬라이드의 경우는 2010 버전과 2016 버전으로 두 번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을 보도록 할게요. 2016 버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 아이콘 선택, 그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시작하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건을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시작한다. 글꼴은 도둠의 16이다. 외곽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곽선이란 말은 이 차트의 바깥쪽 선을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이 도둠의 16이란 얘기는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글꼴이 도둠의 1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이라는 부분에서 글꼴을 변경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 차트 영역, 그 다음에 그림 영역, 데이터 서식, 값표시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데이터 표도 마찬가지로 만드셔야 되고, 왼쪽이 기본 세로축, 오른쪽이 보조 세로축이기 때문에 보조 세로축과 기본 세로축에 관련된 단위도 바꿔야 되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데이터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확인 누르시면 엑셀 창이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겠죠. 2015년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2019년까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채용 %를 입력하고요. 다음 줄에 경력 채용 마찬가지로 %, 단위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를 입력하실 때 잘못하시면 차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출력 결과물과 항상 비교를 해가면서 맞는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 항목 3과 항목 4라는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드래그가 안 되네요. 밑에 있는 항목 3과 4를 없애기 위해서 조절점을 파란색 조절점에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시면 파란색 선 부분까지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엑셀 창이 열린 상태에서 행열 전환을 눌러서 행과 열 방향을 바꿔 놓으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에 우리가 출력 결과물에 보시면 가로축이 2015, 2018, 2016, 2017년도로 연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데이터들도 가로 방향이 2015년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더 할 일이 없으니까 엑셀 창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나와 있듯이 글꼴 도둠의 16 외곽선을 바꾸기 위해서 차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얀색 부분 클릭, 그 다음 홈탭에서 글꼴이 도둠의 글자 크기가 16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글자 크기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외곽선이라는 것은 도형 윤곽선과 같은 말이죠.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두시면 블럭이 해제되었을 때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을 이용해서 차트 제목부터 수정을 하기 위해서 차트의 내용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제목을 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클릭한 후에 차트 제목의 세부적인 글꼴은 궁서였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24, 굵게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 서식이기 때문에 차트 도구 서식에서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 아래쪽이라고 했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옵셋 아래쪽은 옵셋 아래쪽 가운데네요. 옵셋 오른쪽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옵셋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출력 결과물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에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옵셋 오른쪽까지 줬고요. 차트 영역은 채우기가 노란색, 차트 그림 영역은 채우기가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클릭, 도형 채우기에서 노란색, 표준색에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 그림 영역은 요 계열이 있는 차트 내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 도형 채우기 흰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 결과물에 보시면 여기 눈금선이 안 보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 거는 여기에 눈금선이 있네요. 그럼 눈금선 위에 정확하게 클릭하면 점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눈금선을 지우실 땐 차트 요소에서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눈금선 있죠? 아니면 눈금선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눌러도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흔히 문의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왼쪽에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에 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건 아직 없네요. 보조 세로축도 없네요. 그렇죠? 조건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봤더니 데이터 서식에서 경력 채용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 채용이 보조축입니다. 근데 2016 버전에서는 어느 계열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경력 채용이라 했으니까 주황색 계열을 선택한 후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경력 채용을 조건에서 묶은 세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꺾은 선형의 첫 번째 거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네 번째죠. 네 번째 선택한 후에 오른쪽을 꺾은 선형을 보조축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보조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으면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단위가 틀리네요. 84, 82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단위가 틀릴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의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축, 서식 메뉴를 가보시면 최대, 최소, 기본 단위가 나옵니다. 보조 세로축에서 보시면 출력 결과물에 보시면 가장 작은 값이 76, 가장 큰 값이 84이기 때문에 최소 값은 76, 그 다음에 최대 값은 84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늘어난 값인 단위는 몇씩 늘었을까요? 2씩 늘었네요. 그래서 단위는 기본만 고치시면 되고요. 2씩 늘었다는 걸 표현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은 동일하죠? 바꿀 게 없네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 출력 결과물에서 확인했을 때 왼쪽에 기본 세로축에 세로선이 있고 오른쪽에도 세로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에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왼쪽에 기본 세로축 클릭, 윤곽선, 그 다음 오른쪽 보조 세로축 클릭, 윤곽선을 선택하시면 검정색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감점 요인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면 이제 윤곽선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물을 봤을 때 데이터 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는 차트에서 차트 요소에 데이터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범례, 이게 범례죠. 그래서 범례를 지우고 싶을 때는 범례 없음을 선택하셔도 되고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 합니다. 근데 범례 없음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 결과물과 비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최대한 출력 결과물과 비슷하게 하는 게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걸 안 했죠. 조건에 보시면 값 표시 2019의 신규 채용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9의 신규 채용이라는 것은 파란색 계열을 얘기하네요. 그러면 파란색 계열 한번 클릭, 전체적으로 블럭이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019의 파란색 계열만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 부분만 블럭이 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표현하는 것은 데이터 레이블이죠. 값과 데이터 레이블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서 화살표를 클릭하고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출력 결과와 동일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갖는 또 하나의 의문점. 꺾은 선형의 다이아몬드인데 바꿔야 되나요? 안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의 색깔이 틀린데요. 안 바꾸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올려야죠, 이제. 자, 이 도형은 여기선 도형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안 나와 있지만 설명선이죠. 그래서 도형에서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선에서 두 번째 걸 선택한 후에 드래그를 하시고, 자, 아까 노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노란색 조절점이 보이시죠? 요 말풍선 조절하는 건데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져가시면 출력된 결과와 동일시되는 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용을 써야죠. 최대. 그 다음에 글꼴 정해져 있습니다. 테두리 클릭하시고 글꼴이 굴림입니다. 그래서 굴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 크기는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세효가 파랑 강조 1이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효가 파랑 강조 6은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어디 있죠? 스타일은 그리기 도구 서식의 스타일이죠. 얘네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미세효가는 이 정도입니다. 미세효가 파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효가 파랑 강조 2를 선택하시면 되고, 글씨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친 느낌이죠. 그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 홈 탭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과 위아래도 맞춰줘야 돼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을 선택하시면 위아래 중간에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016 버전의 차트를 완성하게 된 건데, 그럼 2010 버전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동일시에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어놓은 것은 2016 버전이고요. 마스터를 했는데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차트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차트 대화 상자가 2016과는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막대형의 묶은 세로막대형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선택 그리고 확인하시면 엑셀 창이 2010은 크게 뜨죠. 이렇게 크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반만큼, 그 다음에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죠. 두 번 입력하는 경우네요, 지금. 그래서 동일하게 채우기 핸들로 2019년까지 갔고요. 내용을 잠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하고 흔히 하는 실수들이 커서를 이 위치에 그냥 두시는 경향이 있는데 2016은 알아서 잘 되는데요. 2010 경우는 커서가 이 안에 있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범위 밖에를 한번 클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016과 동일하게 파란색 저 선에서 뾰족한 모서리 점에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경력 채용까지만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더니 지금 신규 채용과 격려 채용으로 나오고 연도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로치기, 그렇죠? 이럴 땐 2016 버전과 동일하게 행렬 전환이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 전환을 선택하시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면 엑셀 창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엑셀 창을 닫으면 원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보시면 앞에서 2016 버전과의 차이점은 2016에서는 차트 요소라는 메뉴가 보이고 있는데요. 2010은 차트 요소가 없고요. 맨 위에 차트 도구 밑에 디자인과 레이아웃과 서식이란 탭이 있고요. 디자인과 서식이란 탭은 2016 버전에도 있죠. 근데 레이아웃이 2010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보시면 차트 제목, 축 제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요소라고 정해져 있던 부분에 있던 내용들이 2010에는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속해져 있다. 라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의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꼴이 도둠에 열려서 뇌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 글꼴이 도둠에 18, 그쵸? 그 다음에 외곽선 똑같이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각선은 검정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목이 없는데요. 그쵸? 제목이 없습니다. 차트 제목이. 차트 레이아웃에서 보시면 차트 제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2016 버전에서는 제목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2010 버전에서는 차트 제목을 넣으셔야 돼요. 이럴 때 차트 계열의 위쪽에 표시하기 때문에 차트 위라는 메뉴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동일하게 홈탭에서 글꼴을 바꿔야겠죠? 제목의 글꼴은 궁서. 이게 지금 16이어서 없군요. 10이어서 없군요. 아까 쓴 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굵게가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채우기 흰색. 차트 도구 서식에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옵셋 오른쪽. 똑같죠? 이런 기능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뭐다? 2016은 오른쪽에 차트 요소로 나와 있지만 2010 버전에서는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있더라. 그 다음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좀 바뀝니다. 이제 여기 오타 났군요. 그 다음 차트 영역 클릭,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노란색,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림 영역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금선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2010에서는 왼쪽에 있는 선이 그대로 남아있죠.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지금 데이터 서식 경력 채용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뭐 계열을 먼저 바꾸고 보조축 설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조축을 먼저 설정하고 계열을 바꿔도 됩니다. 지금 선택할 경우는 경력 채용에 관련된 거라 경력 채용의 데이터가 계열이 크죠. 근데 백분율로 했을 때 백분율로 하는 퍼센테이지들을 보조축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밑에 거의 안 보여서 선택이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 있는 범례 있죠? 범례를 한번 선택하시고 경력 채용을 한 번 더 선택하시면 범례가 요 계열이 선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지정하라 그랬죠? 보조축을 변경시켜주는 메뉴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보조축 변경이에요. 그러면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밑에 보조축이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닫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한 경력 채용이라는 계열이 나왔기 때문에 경력 채용 계열에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꺾은 선형,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됐으면 확인.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죠. 2016에서는 요소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에서 계열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고 혼합에서 혼합 또는 콤보라고 얘기하죠. 혼합에서 여기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지만 2010 버전은 보조축을 따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오른쪽이 우리가 앞에서 76과 84였죠. 그럼 숫자에서 더 클릭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은 똑같습니다. 자, 대화 상자가 다르죠. 2016은 오른쪽 방향에 나오지만 2010은 가운데 보여 있고요. 그 다음에 2016은 자동으로 숫자를 고치면 되지만 2010 버전에서는 최소, 최대, 주 단위를 고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이 76, 그 다음에 최대값이 84였죠. 그 다음에 주 단위가 늘어난 값이 2였습니다. 됐으면 닫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클릭, 범례 클릭, 딜리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데이터 표가 나와야 되죠. 데이터 표도 마찬가지로 차트 도구 밑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데이터 표로 되어 있습니다. 2016은 뭐죠? 데이터 테이블이죠. 그 다음 여기서는 표를 지정할 때 범례를 표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를 표시하면 범례가 요 앞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만 표시하면 범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2016은 그냥 데이터 표를 선택하면 바로 데이터 표를 테이블을 선택하면 바로 범례가 나오죠. 옆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범례 표시한다, 표시 안 한다. 이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많이들 범례 표시를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2010 버전과 2016 버전의 차트의 차이는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16 버전에서 완성을 다 했고, 그 다음 2010 버전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했는데, 여러분들이 2016이 됐든 2010이 됐든 연습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차트의 경우는, ITQ 파워포인트에서 100점의 배율을 갖고 있죠. 500점 만점에 100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성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연습들을 많이 하셔서, 익숙해지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것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